안녕하세요, 블랙선입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미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을 했죠. 다우지수는 1.79% 상승했고 S&P 500 지수도 1.86% 상승,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1.62%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증시를 상승시킨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서 말한 워딩에 주목을 하면서 상승세를 이끈 것 같습니다. 자, 파월 의장은 3월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 회의에서 연방기금 금리를 25bp, 즉 0.25% 인상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이죠. 일각에서는 첫 금리 인상 때 50bp를 시작으로 금리를 올려갈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확실하게 답을 준 거죠. 0.25% 인상을 할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25bp 이상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지거나 그 수준보다 지속해서 더 높을 경우 그때 우리는 한 번의 회의나 혹은 여러 회의에서 25bp 이상 금리를 올려서 더 공격적으로 움직일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이 금리 인상 이후에 인플레이션의 속도에 따라서 50bp 인상도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 되겠죠. 시장 상황을 보면서 융통성 있게 대처를 하겠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번 달 연준의 FOMC 회의 때 0.25%의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라는 것에 더 주목을 하면서 반등을 보였습니다.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경제 정책들의 방향도 상황에 맞게 바뀌어야 할 것 같고요. 파월 의장의 이 발언에 비추어 보면 시장과 소통하면서 융통성 있게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들을 쓰겠다는 말로 들려서 일단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연준의 정책 방향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국제 유가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지 며칠 만에 11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7% 상승한 110.6달러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 2011년 5월 이후로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장중 한때 112.51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는데요. 자,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정말 이 배럴당 150달러 돌파도 시간 문제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국제 유가의 급등에는 주요 산유국인 러시아가 이 각종 제재를 당하면서 원유 공급 부족 우려를 키우고 있죠.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산 원유는 매입을 하지 않으면서 원유 공급 부족 사태가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어제 석유 수출국 기구인 오펙과 러시아 등 이 비오펙 산유국 간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추가 증산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우려는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6천만 배럴의 전략 비축률을 풀기로 했지만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나이지리아 등 일부 오펙 회원국에서는 투자 부족과 생산 설비 문제로 인해서 생산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만약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합의가 되어서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당장 러시아에 대한 비난 여론은 그치지 않겠죠? 원유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렇다면 국제 유가를 안정시킬 방법은 공급을 늘리는 것인데 우선 산유국들의 증산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고려할 만한 것이 이란인데요. 이란 역시 주요 산유국 중 하나인데 현재 핵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죠. 시장에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마무리가 잘 돼서 미국의 제재가 풀리게 된다면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공급 부족이 다소 완화가 될 수 있겠죠. 자, 미국으로서도 어떻게든 유가를 안정시켜야 할 텐데요. 안 그래도 높은 물가 상승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가의 지속적인 급등으로 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같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 에너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도 에너지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일 테고요. 앞으로 이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공포 탐욕 지수인데요. 어제 18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24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극한의 이 공포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만큼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다는 말이겠죠. 자, 그동안의 공포 탐욕 지수 흐름을 보시면 사실 20 이하로 내려간 적이 거의 없죠. 지난 코로나 때 20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었는데요. 웬만해서는 20까지는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제 18까지 내려가면서 시장에 정말 공포감이 커져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제 다시 주가의 반등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끝없이 내려갈 것만 같아도 무조건 다시 반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식은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아라는 말이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가지고 있는 주식도 던져버리고 싶을 만큼 두려운 시장이라는 말일 텐데요. 자, 사실 최근에 보면 S&P 500 지수가 올 들어서 8.55% 정도 빠졌는데요. 시장이 좋지 않아서 훨씬 더 많이 빠진 것 같지만 S&P 500 지수는 9% 정도 빠진 겁니다. 뭐 더 아래로 내려간 적도 있었지만 오늘자 기준으로 8.55% 정도 빠졌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어떨까요? 나스닥 100 지수는 올 들어서 13.68%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정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그동안 많이 올랐던 지수를 생각해보면 이 정도는 아직까지 감수할 만하지 않나요? 자, 그런데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 보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빅테크 중심의 대형주들은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는 반면에 성장성이 높은 중소형주들은 40에서 50%는 기본이 빠진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개별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사실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지수 추종 ETF 투자를 중장기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빠져도 마음은 크게 동요되지 않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말이죠.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당장 내일 팔 게 아니기 때문에 10년, 20년 후를 생각해 본다면 세일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기분 좋게 모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개별 종목이라면 사실 저도 불안할 것 같긴 합니다. 그 기업 하나가 쓰러지게 되면 내 소중한 자산을 다 잃게 되는 거니까 말이죠. 하지만 S&P 500이나 나스닥 100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같이 여러 종목들의 분산 투자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가져간다면 사실 저는 전혀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이런 ETF들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나스닥 시총 상위의 대형주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뭐 이런 종목들을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나마 개별 종목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메타의 주가 흐름만 봐도 아무리 좋은 빅테크라도 항상 좋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주에 우리나라 대선이 끝나고 그리고 15, 16일에 있을 미국의 FOMC 회의도 일단락이 되고 나면 주가 반등의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주식이 재미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식은 단기 차익으로 기분 좋아지는 투기가 아니라 천천히 오랫동안 모아가는 그런 재미를 느끼면서 시간이 흐른 뒤에 큰 수익으로 돌아오는 투자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한결 가벼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힘내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